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패밀리 그룹 사장님들 중에 이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시는 비기너 분들을 위한 트레이닝 3주 과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내용을 토대로 내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3주차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내가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내가 실천을 하고 있고 나라는 뉴스킨의 브랜딩 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는 결국 나와 같은 사업자를 늘려나가는 그룹을 구축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와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번에 제가 해드리는 이 3주차에 해당되는 과정들을 사장님들도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플랫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1주차 주제는 바로 나라는 브랜드.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는 사람을 브랜드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뉴스킨 사업도 보통 많은 분들이 화장품 판매하는 일, 뭐 영업하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 알게 되면 뉴스킨 사업에서 영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1%도 되지 않죠. 거의 비즈니스의 형태를 띠는, 저는 그거를 1인 기업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또 브랜드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뉴스킨이라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내가 주부든 뭐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뭐 자영업자든 사업가든 정말 다양한 전직과 현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뉴스킨을 통해서 전업 혹은 투잡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 뉴스킨이라는 것은 결국 도구기 때문에 내가 뉴스킨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뉴스킨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중에 어떤 면을 부각해서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내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들어오는 권리소득을 창출해낼 것인가는 내가 뉴스킨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주차에서는 나라는 브랜드를 뉴스킨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다음 주 2주차부터는 내가 나라는 브랜드가 잘 세워졌다면 나와 내가 앞으로 뉴스킨 사업을 전달하고 또 함께하는 이 팀원분들과 우리라는 그룹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액션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어떤 준비점들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2주차에 저희가 다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3주차에는 이 사업이 보통의 다른 사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실제로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울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그냥 제품 보여주고 사업을 보여주고 함께하고 제품 보여주고 사업을 보여주고 함께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왜 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성공을 하시는 분들, 뭐 진짜 그룹이 늘어나고 권리소득을 벌고 행복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왜 아무리 해도 난 제자리 걸음이지? 왜 아무리 해도 나 혼자 있지? 뭔가 이 사업이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액션되는 부분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고 쉬운데 결국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 사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부터 제대로 이해를 했을 때 사업이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흘러나가면서 복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권리소득의 시작이 된다는 부분을 3주차 마무리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추석이 지나고 저희가 함께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우리 뉴스킨이 이번 2022년에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바로 인파움이라는 거예요. 인파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인데 누가 나에게 권한을 부여하죠? 회사가요? 아니죠. 회사가 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회사는 나에게 회원가입을 내 발 스스로 와서, 뭐 남이 나를 시킨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 엄지손가락 막 가져가가지고 인주에 찍어가지고 막 도장 찍혀서 저 회원가입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뉴스킨이라는 제품 좋네? 가입을 해보고 뉴스킨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구나. 브랜드 어필리에이트로 가입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 즉 대리점을 도전하고 또 나와 같은 대리점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회사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권한의 가능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둔 것이고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나에게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무언가 가치를 찾아내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 모든 권한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권한을 주는 이 인파움이라는 시스템을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오늘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주차를 들으시는 분들은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단어도 써보시고 떠오르는 영감들도 적어보시면서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 나, 뉴스킨을 하는 나, 내가 하는 뉴스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많은 영감들을 샘솟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전에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뉴스킨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 질문을 꼭 하거든요. 뉴스킨 하시기 전에 네트워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해본 적 있어요. 뭐 아메이 해봤어요. 아니면 저는 해본 적 없어요. 뉴스킨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네트워크 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요,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하고 삽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네트워킹을 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네트워크 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본다면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이라는 네트워크를 맺고 뭐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기, 선배, 후배, 친구, 옆집 아줌마, 동네 이웃 등등등등 다양한 네트워킹을 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차피 하는 이 평생의 네트워킹 안에 마케팅을 흘려보자라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나라는 브랜드를 세우기 이전에는 저는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먼저 그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을 들어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물건 파는 거, 저렴하게 떼다 파는 거, 그거 누군가에게 뭐 부탁하는 거, 설득하는 거, 아쉬운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의미 자체는요, 완전 달라요. 내가 평생 동안 구축해 나가는 네트워크 안에 물건이 흐르는 마케팅을 통해서 나에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형태의 마케팅을 뜻한다라는 거죠. 뉴스킨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평생 네트워킹을 할 건데 그 네트워킹 안에 마케팅을 흐르게 하는 그 시작이 바로 뉴스킨의 회원가입을 통해서 브랜드 어필레이트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가표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심플하고 이것보다 강력하고 이것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는 끝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의 제품들과 뉴스킨, 파마넥스의 제품들을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기존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원가가 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만드는데도 돈이 들 것이고 공병을 만드는데도 돈이 들 것이고 그것을 기획하는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가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주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원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가 제가 24살, 5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연히 그래도 한 5,000원, 뭐 6,000원, 적으면 4,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10,000원 정도를 내더라도 원가가 400원에도 500원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4에서 5% 정도 미만의 원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원가에 1,000원도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뉴스킨 파마넥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사잖아요. 철저하게 원가 22%를 지켜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막 주름이 펴지고 막 기미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고 나이 드셨던 모든 노화된 내 몸의 모든 장기와 피부 세포들, 모든 세포들을 젊었을 때로 돌려내는 에이지락 제품 같은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히 원가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사실 단순하게 비교만 해봐도요, 거의 7배에서 4배 정도가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가 2배만 높아져도 기능성 제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7배나 높아지면 당연히 제품은 한 달만 써봐도 좋다라는 거는 갓난아기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제품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원가의 기존 제품의 3에서 5%도 쓰지 않는다는 건 결국에 회사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회사 이익 또한 5에서 8% 정도밖에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원가의 22%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이익을 2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뉴스킨만큼 안티에이징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R&D를 투자하고 매년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하며 지금까지도 안티에이징계의 애플과 같은 선두 기업이다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또한 원가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신제품 개발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멘붕 오시지 않으세요? 아니 원가에도 돈을 안 쓰고 회사도 돈을 안 가져가면 도대체 뭐에 돈을 가져간다라는 거지? 광고에 쓰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 그 퀄리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광고비, 유통비에 많은 돈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광고비를 찾아보는데 화장품이 보통 10억에서 20억 정도 쓴다 그래서 되게 적게 쓰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월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평균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화장품을 쓰는데 10,000원을 내면요. 내가 실제로 품질에 적용되는 부분은 400원에서 500원 정도 쓰여지는 거고 그 외에 내 품질과 상관없는 9,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뭐 현빈이나 원빈이나 뭐 이나영이나 김태희나 이런 사람들의 돈에 혹은 도매, 총판, 소매 이런 유통 과정 속에 돈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원가 22%, 회사 이익 20% 외에 58%라는 금액을 철저하게 뉴스킨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좋아서 소개하는 입소문을 내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능력껏 가져가세요라고 모두 오픈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 안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원가에도 높은 돈을 쓰고 회사 이익도 많이 가져가서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뉴스킨 파마넥스 제품과 기존의 제품을 봤을 때 경쟁력이 어디 쪽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그냥 마케팅적으로 봐도 답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나의 삶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기존의 대기업이 유통하는 화장품을 아무리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내 피부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혹은 내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아예 0%잖아요? 근데 뉴스킨으로 내가 브랜드 체인징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토피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거의 성형에 가까운 효과들을 볼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돈도 벌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뉴스킨과 파마넥스를 통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내는 그 시작을 이번 1주차 브랜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브랜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결국에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라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뉴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징을 해도 내가 브랜딩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제품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랜딩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 마케팅적인 효과가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뉴스킨에서 수익을 벌 수 있는 형태는 심플하게 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쉐어죠. 내가 써보고 뉴스킨으로 브랜드 체인징을 해보고 어차피 비누, 샴푸, 치약, 선크림 어차피 계속 쓸 거잖아요. 관뚜껑 닫을 때까지 쓸 제품들인데 내가 올리브영에서 쓰던 것들을 모두 멈추고 뉴스킨으로 브랜딩을 체인징 해보는 거예요. 내가 써보고 좋은 것을 누군가와 함께 쓰기만 하더라도 쉐어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매니아가 늘어나서 소개와 소개에 소개를 이어졌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대리점으로서 받는 수익이 빌드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뉴스킨의 매니아가 되고 그 매니아가 됨으로써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늘어날 때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소득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보시면서 내가 어떤 브랜딩을 했을 때 쉐어, 빌드, 리드 보너스를 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나는 한 2만 원에서 5만 원만 받아도 너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그에 맞는 브랜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래도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의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열심히 일해서 벌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브랜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처럼 내가 평생 여행도 다니고 뭐 외국에서 살고 자유롭게 살려면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300에서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에서 1억 넘게 벌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브랜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브랜딩을 어떻게 개념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0이 몇 개가 붙을지가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이 회사의 마케팅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떤 브랜딩을 마케팅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더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낼 수 있는 브랜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3주차까지 꼭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네트워킹을 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킨을 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브랜딩은 저는 이게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거였거든요. 내가 뉴스킨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내가 뉴스킨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신다면 뉴스킨의 브랜딩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 내가 뉴스킨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라는 브랜딩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점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장사와 영업이 아닌 비즈니스의 첫 시작은요, 결국 내가 내 브랜드의 가장 큰 매니아인가입니다. 설화수 판매원 영업직과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업가의 차이는요, 설화수 판매원들은 설화수의 전 제품을 브랜드 체인징하지 않는다는 것과 뉴스킨의 사업자들은 뉴스킨의 모든 제품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직도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쓰고 있다? 그러고 뉴스킨을 전달한다? 그건 영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나는 누가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뉴스킨의 세제가 아니면 설거지를 하지 않고 내가 입술이 말라 비틀어져도 뉴스킨 립스틱이 아니면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비즈니스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력 제품을 매일 사용해 보세요. 루미스파든 갈바닉이든 TR90든 난 진짜 이 제품이 너무 좋아라고 하는 제품, 혹은 난 아직 좋아하는 제품이 많지 않아라고 하신다면 좀 좋아 보이는 제품을 매일 사용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제품의 제품력을 보여줄 때 내가 이 제품이 왜 좋은지를 알고 소개하는 것과 모르고 소개하는 것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로는 아마추어보다 더 많은 돈을 벌죠. 여러분 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뉴스킨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데몬 강의가 들어옵니다. 그 데몬스트레이션 강의 속에는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로 내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내가 아는 제품의 좋은 점을 나눔으로써 나와 같은 매니아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이 사업의 시작입니다. 브랜딩을 하실 때요. 나는 이 비즈니스를 좀 다르게 하고 싶어, 좀 더 새롭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제품에 대해서 모든 전 제품을 이해하신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사과를 먹었어요. 근데 내 주변에 내가 사과 너무 맛있어라고 했더니 내 친구가 나 사과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맛있어? 나 맛있는 사과 먹고 싶은데 추천 좀 해줄래?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맛있는 사과 먹었어요. 그 사과 맛있어? 아니면 나 사과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분한테 있잖아. 이게 말이야. 충청북도에 충주시에 어느 군에 86년도에 태생의 농부가 지은 건데 이게 토양의 영양 비율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나 이번에 충주 사과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 가격도 너무 좋아. 먹어봐.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과를 먹었는데 이 사과가 유기농 사과인지 농약을 친 사과인지 충청도 사과인지 경상도 사과인지 몰라요. 근데 먹었는데 맛있어.
근데 친구가 소개해달래.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내가 먹은 건 맛있었는데 이 농장 사과가 다 맛있는지는 모르겠어. 소개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과가 어떤 농장에서 지어진 거고 어떤 농부가 지은 거고 유기농이고 이 집 사과가 어느 당도 이상을 항상 지키는 농장인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요. 야, 이 사과집 너무 맛있어. 이 집 최고야. 먹어봐. 소개해줄게. 명함 줄게. 먹어봐. 라고 하지 않으세요? 뉴스킨도 마찬가지거든요. 뉴스킨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킨이라는 브랜드를 정확히 알고 있고, 뉴스킨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뉴스킨이라는 브랜드가 소비자로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많은지, 뉴스킨의 보상 구조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뉴스킨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고, 뉴스킨의 제품을 보여주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내가 정확히 할 줄 안다면요, 누군가가 아, 나 좋은 제품 쓰고 싶은데 뭐 없을까? 아, 나 뭔가 투잡하고 싶은데 뭐 없을까? 아, 나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로는 부족해 라고 했을 때 내가 뉴스킨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브랜딩이 정확히 되어 있으시다면 뉴스킨 너무 좋아 써봐. 뉴스킨 너무 좋아 나랑 같이 하자. 뉴스킨 너무 좋아 나랑 같이 강의 들어보자 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브랜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차에는 이 브랜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브랜딩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런 브랜딩에 대한 부분, 뉴스킨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을 함께 쉐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